SK오션프렌트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9.8%가 크게 증가했고, 그러나 반대로 영업손실이 282.8%가 영업손실이 늘어버렸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1회전이 상승했고 PBR은 2.5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 누락으로 성과가 왜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54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무려 더블 109.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107%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149.6%가 금액으로는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로는 1.2%가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2.8% 증가해서 결과 영업이익은 133억 1,700만 원으로 무려 770%가 증가했다고 원가회계에는 그렇게 결산을 해냈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이익도 크게 증가했다는 게 매출원가에서는 애헴하면서 결산을 했겠죠. 과연 이것이 진실치인가 하는 것은 스루프트 회계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22억 원으로서 무려 1,088.8%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1,200억인데 재료비는 어떻게 153억 원이 안 들어갔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큰 978.9%라는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트율이 59% 그래서 감소를 해버렸어요. 재료비가 늘었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42% 감소했고, 그래서 TOE 생산성은 1.37로서 0.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프트 영업이익은 196억 원대로서 26.9%가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3억 5천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억 4,800만 원이 감소했고,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계약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5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2023년 말에 한 2천억 하던 게 계약자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계약자산이 감소한 금액은 종전 매출액에 기반영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보면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고자산 및 송업부의 사용액이라고 1,885억 원을 했는데, 이 사용액에서 가공비를 더하면 총 제조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를 저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원가회계 검증을 하는 데는 생산 재료비는 다음 장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더한 총 제조비용은 제조비용으로 검증되기가 어렵다,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543.6%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42%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52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6억 원을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로서 458억 원, 총 제조 비용의 그 22%, 64.2%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생산 재료 비율이 78%로 올라서 64.2%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뭔가 제품의 성격이 수주 납품하는 성격이 뭐 독특하다든지, 어떤 제품은 재료비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크게 비싸게 판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퍼 관점에서 총 제조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출원가는 공개된 거고요. 기말 재고하고 기초 재고는 그 포괄 제공까지 포함해 가지고 산출해 냅니다. 제2중공업도 A 재고자산 변동액이 없는데 공시표대로 해석하면은 매출량 기준 매출원가 재료비가 아닌 생산량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즉 매출 빼기 매출원가가 아니고 매출 빼기 생산원가로 왜곡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이 증가액이 있는데 비성분에는 표기를 안 했죠. 그것만큼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그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니까 그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최종 34억 4,800만 원인데 이게 WCAI 증가액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 요거만큼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나는데 계약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갭 2도 단계 1에서의 갭과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이게 맞는 금액이냐 하면은 현금흐름표의 계약자산은 현금이 289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계약자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계약자산이 250억 원이 감소를 안 했어요. 38억 원의 계약자산이 부풀려서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를 검증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산출을 하지만은 항상 맞기 때문에 소개를 안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핵심적으로 그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스루프트 회계가 63억 5천만 원 더 이익이 났죠. 그것은 회사가 제시하는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의 매출원가 재료비, 그 다음에 스루풋 매출 재료비는 제가 요 위에 나온 산식에 의해서 한 금액, 그 차이액과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가 이익과 스루풋 이익 차이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그러면은 비성분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 차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재료의 가공비가 배분되는 게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차이액을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는 뭐냐? 그거를 찾아낸 거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이 285억 원이 줄었죠. 거기 가공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86%였는데 가공비율이 22%뿐이 되질 않았죠. 재료 비율이 그만큼 뭐 비싼 물건을 팔았다 이런 얘기로 되는데 그 금액이 확인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 생산 재료비는 위산식 이외의
즉 비성분 데이터로 인용하지 말 것. 왜냐? 비성분에서 제시한 금액이 그거를 검증하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생산재료비는 총 제조비용에서 제가 역산으로 풀이해낸 총 제조비용에서 가공비를 뺀 게 생산재료비가 되겠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2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2% 감소했고요. 직원은 21명이 감소했는데 연간 평균 임금은 7,670만 원으로 3%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비가 56.9% 감소했고요. 지급수수료가 15.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1회 전이나 크게 상승을 했고 수납분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56.21%나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적자산 회전율 13.5회전, 전년보다 6.77회전 더블이 매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반증하려고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수량으로 산출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주 산업 성격이면은 조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거가 그 증거를 찾기가 요거는 좀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느냐, 철판 두꺼운 후판만 하나 했네요. 6.8%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은 수주산업 같은 경우 별로 공개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 사업 부분이 꽤 여러 군데 있는데 해상풍력, 플랜트, 특수선, 후육강관, 두꺼운 그 강관, 조선, 수리개조,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결과를 이제까지의 논의를 조견표로 해보면은 1, 2차 추론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죠. 그리고 그 회전율이 역방향이라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반대로 하락을 해야 됩니다. 이 모순이 또 나오는 게 문제죠. 또 수주 판매 가격도 하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되는데 수주 판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50% 검증 불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1, 2차 추론하고의 그 모수는 뭐겠느냐?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이런 거로 그 입증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계약 자산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원재료 평균이 6.8% 내려갔으면은 가격 또 가공 비율도 꽤 내려갔거든요. 수주 판매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미 계약을 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저의 가정이론은 유효한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의해서 연간 매출액은 1조 원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또 판매 가격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이 일치를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1조 원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612억 원 남는 거로
요게 아마 톤당 단가로 판매한다고 봤을 때 100만 원이면은 61,274원이 남는다. 그리고 연간 토갈 재고 자산 회전율이 26.8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28회전으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1조 613억 원 매출을 달성하면은 영업이익은 892억 원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오는 트렌드는 재고 회전율 상승한 거 확인됐고요.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격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9,080원으로 연초보다 5,69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1.58로 46%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SK 에코프렌트가 37.6%, 송부석 씨가 10.32%, 송정석 씨가 9.92%, 국민연금이 6.98%, 모건 스탠리가 5%를 가지고 있습니다. 5.03%. 그래서 SK 오션 프렌트가 SK에서 직접 자회사로 분할했다기보다는 여기 주주 내역을 보면은 원래 송무석 씨와 송정석 씨가 하던 어떤 중견기업의 그 해상 관련 제조업체인 것 같은데 SK 에코프렌트가 옛날 뭐 제가 알기로는 SK 건설이었어요. 이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그 사업을 상호를 이렇게 바뀌었고 SK건설은 그래서 SK 에코프렌트가 됐는데 이 에코프렌트가 이 자회사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중견기업을 그렇게 해서 SK 오션 프렌트라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업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